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직업의 본질, 직업의 개념. 물론 직업의 본질 개념을 알아야지 또 직업 윤리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의 본질, 직업의 개념. 자, 직업의 본질, 직업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늘상 이제 직업은 누가 준 것이고 또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1905년에 독일의 베버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버가 이 사람의 저서 중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은 개신교주의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걸 말하니까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라는 그 맥락에서 이 직업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 이 베버가 분석을 했는데 베버는 뭘 가지고 분석을 했냐면은 여러분 종교개혁가 우리가 켈빈 그런데 이제 켈빈은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 켈빈 그런데 원래 깔뱅. 이 깔뱅이 들고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속에 직업 소명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깔뱅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각자의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놨다. 그래서 예정설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리스찬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말 그대로 무교이자 다원하던 말로 합니다만은 다원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예정설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예정해 놨다. 우리 인간의 미래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산 줄 압니까?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확실하게 예정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 2세입니다. 남녀 포함해서. 근데 100살까지 살게 예정해 놨다. 너는 100살 되는 해 3월 1일 날 죽은다. 그렇게 예정됐어요. 물론 100살 산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00살 사니까. 근데 3월 1일 예정됐다? 지금 내가 그러면은 한 50살이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D- 하고 있는 것이야. D- 며칠. 하루하루 살면도 불안할 거 아니야. 왜?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설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해 놨는데 그럼 사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제해 주마. 그래서 구제 예정설이라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의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결국 신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신의 은총을 받으면. 그러면 신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했더니 자본의 축적이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자본주의는 깔뱅이즘에 나왔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자본 정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일단 보세요. 자본을 축적, 돈을 벌어라. 신의 은총을 받아서 구제를 받는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직업은 누가? 신이 하나님 줬다. 그래서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오늘날의 직업의 개념은 서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깔뱅이 들고 나온 직업 소명설. 물론 그것을 이제 베버가 1905년에 깔뱅이에서 번역을 한 것이지. 이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직업은 누가 줬다? 하나님 줬다. 신이 줬다는 것이야. 그 정도로 직업은 중요한 것이에요. 신이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첫 소개를 받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뭐라 합니까? 무엇 하십니까? 혹은 또 3인칭으로는 그 사람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소개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 맨 첫 번째 말이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은 뭡니까? 그 무엇이 바로 뭐야? 직업입니다, 그것이. 근데 무엇 하는 사람이냐? 라는 말에는 직업이 뭐냐? 왜? 직업이 무엇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직업이 없다. 그러면 왠지 그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식으로는 백수라 그러죠, 백수라고. 직업이 없다. 근데 백수라는 그 단어 속에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깔려 있죠. 나 백수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규정할 때는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뭐냐 그 말이야. 여기서 무엇은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이다. 직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직업은 또 누가 줬다 그랬어요? 신이 줬다.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빼고는 다 뭐 합니까 거의? 물론 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우리는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직업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자기가 직업 활동에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저도 뭐 30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물론 저 직업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죠.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쉽진 않아요, 것이. 직업 전환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뭐 마르고 닳도록 뭐 제가 강의만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이모작으로서도 뭔가 해야 되겠죠. 그냥 강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럼 과연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직업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은 그 내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뭔가 효용성, 만족, 또 그럼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아까 말한 금전이랄지 물론 권력까지 우리가 찾으면 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직업을 갖는 이유는 일단 먹고 사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금전을 취득하는 그런 행위가 분명하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용이랄지 아까 뭐 이런 내용이랄지 또 항상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밖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직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직업 정치, 뭐 직업 뭐 이런 식으로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다면 세일스맨이라고도 하고, 나는 뭐 강의를 잘하니까 나는 강사다 이야기하고, 나는 또 뭐 운동을 잘하니까 뭐 스포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그 사람을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직업의 본질 개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직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7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직업은 경제적 보상이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걸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직업이다라고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또 가장
뭐 공을 잘 차한다는 뭐 호날두, 메시. 그런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1년 365일이 있습니다. 365일을 환산하면 하루에 1억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1년에 1억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1억을 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이 직업에 있어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지. 호날두는 그러더라도 또 우리 한국의 뭐 축구 선수 그렇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데 그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직업 가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의 전문화, 그걸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직업이 첫 번째로 경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나 노동이다. 그렇죠. 지속적인 수행. 물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의 그 직업들이 평생 직업이 없다. 물론 그런 말 쓰죠. 평생 직업이 없다. 왜? 이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한번 직업을 갖게 되면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갖는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하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갑니다. 일생 동안. 그렇지만은 직업을 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되지만은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직업이라는 것도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한자 또 없어질 직업도 많고 사회가 바뀌니까 특히 여러분들 IT의 이 혁명, 우리 지금 현재 정보사회 혁명이 많은 직업들을 앞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행이다. 직업은 사회적 효용성이 있다. 사회적 효용성. 효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만족도를 말합니다. 만족도. 우리가 만약에 사회가 효용성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것도 과연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예컨대 뭐 강도, 또 뭐 거지, 매춘. 거지도 직업이고, 매춘도 직업이고, 강도도 직업이고, 또 밀수꾼도 직업이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직업이다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뭐 방금 말씀 강도를 직업이다 그러겠습니까? 밀수꾼을 직업이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가 주는 어떤 만족도인데 방금 말한 그런 것은 효용성이 없죠. 그런 걸 빼고는 나머지 다 효용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 축구. 그러면 그 스포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만족을 느껴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사회적 효용성을 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운동도 운동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컨대 뭐 사회 운동을 한다. 사회 운동을 해서 사회 악을 걷어내고 사회의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광화문 광장을 간다. 그것도 사회 운동가로서 직업. 그게 또 사회 효용성을 주는 직업.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효용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그가 하는 일,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냐, 만족을 느끼지 못하냐. 그건 분명히 아까 뭐 강도랄지, 거지랄지, 매춘이랄지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 왜? 사회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직업은 성인들이 하는 일이다. 어른이. 노동법에 근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을 노동 가능 인구라 그럽니다. 그만 뒤집어서 말하면 15세 미만부터는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즉, 그 말은 15세 이상의, 물론 15세를 뭐 꼭 성인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인은 만 19세입니다만은 성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즉, 직업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결국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면서 경제 보상을 주면서 일을 시켰다.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됐다. 왜? 직업은 누가 하는 것이다? 직업은 성인이 하는 것이다. 어른이 하는 것이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다들 지금 뭐 다 어른이니까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들 앵벌이라고 있어요. 앵벌이. 그래서 뭐 껌을 팔게 하고 구두를 닦게 하고 뭐 철가방으로 심부름 시키고 그런 경우 이 앵벌이들이 대략적으로 10세 전후 이런 애들 많죠? 이런 애들을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앵벌은 직업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은. 왜? 15세 미만은 못 시켜야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앵벌이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겠죠. 이제 나쁜 의미에서 착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를 왜 또 이제 15세 또 그런 기준을 정해놓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무상 의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중학교 3년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이 한 졸업할 즈음이 15세 정도 됩니다. 만 15세, 중학교 3학년. 그러면 적어도 중학교 이상은 나와서 일을 시키고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 방금 말했잖아요. 성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인들 아닌 경우, 15세 미만인 경우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직업을 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직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라는 것은 자기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직업을 누군가가 강요해서 시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분명히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직업이 없는 백수에게 야, 너 직업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강제 노동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남서해안의 멍텅구리배 혹은 염전의 노예 거기 그런 서해안 남해안뿐만 아니라 일산 도시에도 마치 노예처럼 강제화시켜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직업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라 그러면 후회지만 한때 이제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세 갈래 길을 가지고 이제 물론 우리 인간은 직업이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은 직업과도 연관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들어가기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한의대인데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선배는 자꾸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과 적성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교차 지원이 됩니다. 문이과가. 그래서 한의대를 가자는 것이에요. 물론 점수도 충분했고. 근데 왠지 싫었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금방 말한 내 의사, 내 뜻과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의사들은 맨날 골방에 앉아서 침이나 주고 뼈나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그것은 아까 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배제됐고, 또 하나는 이제 법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그 당시에는 두 군데서, 지금도 그럽니다만 두 군데서 합격이 가능했어요. 법대하고 사범대하고 합격했는데, 법대를 가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법대를 가면은 사법시험을 봐가지고 결국은 판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변호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저도 법대라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스폰해주는 우리 이제 큰형님께서 아니다. 그러지 말고 더 좋은 일이 있다. 뭐냐? 사범대를 가서 교사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저는 이제 사범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간 지금 강의하고 있고, 그전에 이제 또 학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80년 말 90년 넘어가면서 이제 꼬드기인 것이죠. 학원에서.
학원 강의가 학교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과감히 또 털고 나왔죠. 그것도 제 뜻과 제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물론 그런 것을 뭐 후회를 하고 사람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나온 발자취는 누구나가 다 후회가 되고 누구나가 다 회고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과거 지향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방금 말했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그걸로 밀고 가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서 아까 말한 경제 보상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자기 의사도 하시고 직업은 노력이 소요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직업이 어차피 이제 강의라고 가르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단 하루도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그러겠죠. 호날두나 메시가 노력 없이 뭐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겠습니까? 부단히 매일 하루하루 매일 경주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도태돼 버릴 수 있죠. 이제 이게 바로 노력을 요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거죠. 할수록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뭐 보험에서 뭐 임대료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하나 잘 뭐 지어가지고 놓고 거기서 다달이 임대료 받으면 물론 그건 노력은 아니네 그것은. 그래도 그것도 이제 임대업 그것도 직업이 일종이에요. 그것도 또 내 주식에서 주식을 사갖고 거기서 배당금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식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해야 배당금이 더 많을 것인가라고 연구를 하겠죠. 역시 그것도 주식 전문가 그것도 직업이 될 테고. 그러니까 직업은 반드시 노력을 요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사회적 분업이 전제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 직업이 다 목사다. 다. 그럼 우리 사회는 지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맡은 바 일들을 분업적으로 하는 게 직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비한 사람이 있고 또 영업한 사람이 있고 의사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고 강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 직업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직업은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의 농업사회 같은 경우는 직업이 단순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직업이 수만 가지 직업이 있어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직업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업화돼가지고 그 분업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어떤 농사진 사람이 있으면은 핸드폰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전제가 돼야지 직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업이.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 본질, 앞서 말한 이제 베버가 해석했던 깔뱅의 구조 예정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직업은 소명설, 신이 줬다. 그러므로 직업은 신성하기도 하고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도 자, 뭐 하십니까? 뭐 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은 뭐 하신 분이니까 그럼 결국 그게 뭐냐 그 말이야. 그것이 그의 직업을 물어본 것이다. 그 정도로 직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기도 하다. 그리고 직업은 이러한 일들이 포괄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성인들이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사에 맞춰서 또 노력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소요되고 사회적 분업이 전제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직업의 본질, 직업의 개념.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직업을 잘 알게 된다면은 왜 이제 직업이 필요한 것이냐, 직업의 필요성, 또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